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록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한 탓에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있어요. 제 남편은 누구나 알 법한 명문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직업엔 귀천이 없다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나 보더라고요. 제 남편만 봐도 그래요. 남편은 늘 자신이 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걸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제 남편이 머리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무시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남편은 자신은 대학 교수인 것이 꼭 벼슬인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대학 교수는 아무나 하냐며 긴 배움의 시간,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저 같은 지잡대나 나와서 평범하게 식당이나 운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셰프라고 인정받을 만큼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와 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언행이 기가 차기도 했고 화가 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남자가 좋다고 결혼했으니 어쩌겠나. 과거에 내가 한심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며 남편의 무시를 꾹 참아가며 살았죠. 그래서인지 남편과 제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로 지낸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만 둘 다 한창인 나이에도 저희에게 찾아와 주지 않더군요. 둘 중에 불임이 있는 것 아니냐. 요즘은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나 남편이나 불임 검사까지 한 뒤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 시댁에서 제게 결혼한 뒤에 애가 안 생겨 이혼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보니 무조건 제게 검사를 하고 오라며 그래야 결혼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시모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듣고는 시모가 불임 검사를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고 친정부모님은 여자만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이세가 걱정인 거면 남편도 해야 올바른 것 아니냐고 남편의 닥달에 남편도 결혼 전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정상이었고요. 의학적 결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렸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청춘 남녀였어요. 시모가 이 세계에게 꽤 기대가 큰 편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외동이라 의지도 많이 했고 그만큼 바라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손주를 더 빨리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꽤 보냈음에도 이세 소식이 없자 우리를 불러 왜 아이 소식이 없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엄청 어필하셨어요. 남편이 그날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는 해도 위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버릇 정도로 치부했고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남편은 제게 첩구실도 못한다며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늘 자기 화를 돋우는 것뿐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으니 차라리 임신 안 되는 게 잘 됐다 싶었어요. 혹여 아이라도 생겨서 일까지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저를 무시하고 홀대할지 안 봐도 눈에 훤했거든요. 활동적인 성향인 제가 집에서 육아만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거들지도 않고 무시나 하는 남편까지 있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남편만 있다면 제가 남편을 이겨보려고 도끼도 품어보고 덤벼도 보고 할 텐데 아내 무시하는 게 집안 내력인지 시부도 시모를 무시하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남편이라고 다르겠어요?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는데 정말 시부와 남편이 안사람 무시하는 모습이 판박이었죠. 시부는 남편과 제가 시댁에 찾아뵐 때도 시모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떠마시지 않는 시부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시부의 뒤치다꺼리를 몇십 년이나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시모의 그릇과 제 그릇은 달랐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 무시나 홀대를 받는 이 생활이 너무도 답답해 시모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부가 무시할 때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참으며 버텼냐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부자 관계가 닮는다지만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남편이 저를 무시할 때면 좋게 생각한 게 너무 어렵던데. 도대체 어머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아버님의 무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참아오신 거예요? 더 잘난 놈이 잘난 놈 무시한다는데 별 수 있냐? 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이혼 생각 없는 거면 비유나 맞추며 살아야지 어쩌겠어. 이 나이 먹고 이혼하기도 모양 우습지 않냐. 그래도 어머님도 못 참겠고 화나서 확 덤비고 싶고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는데요? 왜? 내 아들한테 화내고 확 덤비고 싶고 그러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렴. 내가 아니면 얘는 어디 가서 기 펴고 살까? 나 하나 되니까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집에 있는 거지. 저 가여운 영혼. 시모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진득하게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을 할 때 승진까지 한 그런 분이니 스스로가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시부가 무시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듯해 보였어요. 물론 세월도 오래 흘러서 일상이 되었으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했을 테지만요. 결혼 전 임신이 안 되면 어쩌냐고 불임 검사까지 시켰을 때는 유난스럽다고도 느꼈고 또 결혼 생활이 정말 순탄치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과 결혼하고 보니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남편과 시부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모도 알게 되고 그 후부터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아이를 못 갖는다며 구박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워낙 솔직한 분이라 손주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요. 저는 그날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시모처럼 남편이 무시하며 나를 깔볼 때면 너는 짖어라, 난 내 할 일 할 테니 하는 생각으로 지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남편이 제게 하는 이야기 중 거의 대부분이 영양가 없는 과일일 뿐이었으니 굳이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참 웃기지 않나요? 남편의 말을 가볍게 듣고 넘기는 아내라니. 그런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저 자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걸로 인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나도 겉으로 드러내놓으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무시하기로 했어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도 서슴지 않고 뱉는 남편이라 저도 참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곧 다가올 친정엄마 생신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졌어요. 평소 친정 방문을 불편해하는 남편이라 명절 말고는 잘 가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께 안부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지만 그동안은 내색하지 않았죠. 제 부모니까 제가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엄마는 환갑생신이었고 저는 원래 아빠와 여행을 보내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태클을 걸더라고요. 환갑이 무슨 대수냐며 옛날이나 오래 사는 사람이 드물었으니 큰 잔치처럼 한 거지. 요즘 같은 시대야 너도 나도 환갑은 훌쩍 넘게 사는데 그냥 대충 하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평소 우리 부모님께 신경 써주라고 하지 않으니 이런 날만이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너무 과간이라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신경 써주라고 하지 않잖아. 이런 기념일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놔둬. 내 부모 생일 내가 능력껏 챙기겠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노령화 시대라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더 많다잖아.
그런 것만 봐도 환갑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환갑이 유세라도 돼? 그냥 대충 용돈 챙겨주고 땡쳐. 나까지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누가 당신한테 신경 쓰래? 그냥 내가 알아서 챙긴다니까 왜 평소에 안 하던 참견이야. 내가 치사해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환갑 때 기억 안 나? 캐나다로 29박 30일 여행 보내줬잖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보탰는데? 200만 원 보태놓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보내주는 것처럼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엄마 환갑은 뭐? 대충 용돈 챙겨주고 땡쳐? 야, 네 부모랑 내 부모랑 같아? 대학 교수를 자식으로 둔 부모랑 지잡대 나와서 식당이나 운영하는 부모랑 같냐고. 자식 수준이 부모 수준인 거야. 알아? 고만고만한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누구 하나 성공했냐? 처형은 동네 병원 간호사에 너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나와서 고작 식당 운영하고 처제는 나이가 30인데 아직도 공무원 준비한다며. 진짜 한심한 집안이다. 야, 네가 뭔데 나로도 모자라서 우리 집안까지 무시하고 난리야? 좀 어린 나이에 빨리 대학 교수 됐다고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막말로 너도 수준이 나랑 다를 거 없으니까 나랑 결혼한 건 아니냐고. 이게 남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만 쳐들어오면 나한테 뭐라도 되는 척은 밖에서나 좀 그렇게 해봐라.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뭐야? 너 지금 수준 떨어지게 뭐라고? 내가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래서 너랑 대화를 섞기 싫다고. 너랑 대화하고 있으면 내 대화 수준까지 바닥인 것 같잖아. 좋게 말할 때 장모님 환갑은 그냥 용돈이나 주고 말아. 그리고 나는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드니까 너 알아서 드려. 내가 신경 쓰는 일 없게 하라고. 정 여행 보내주고 싶으면 태국이나 가라고 처형이랑 보태서 보내드리던가. 이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이며 부부 통장으로 돈 모으고 있던 것까지 다 깨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엄마 생일에 맞춰 똑같이 캐나다로 여행 보내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을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네 부모만 사랑하는 부모냐고, 나도 내 부모 챙기는 거니 신경 끄라고 더 노발대발하며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물론 남편은 그 후로 저를 무시하는 게 더욱 심해졌죠. 멍청한 게 이제 미쳐 돌기까지 했다면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종하는 것도 소름이 끼친다나요. 이때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반대로 언젠간 내가 더 성공해서 네 길을 팍 꺾어버리겠다는 마음이 생겨 이혼 생각이 쏙 들어갔죠. 평소 저는 남편의 저녁 밥상을 늘 9첩반상 이상으로 준비했어요. 식당을 운영해서 매일 반찬을 만들기도 하지만 남편은 밥상에 조금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가 남편에게 공부하려면 늘 잘 먹어야 한다며 한정식집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차려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랐으니 시모가 차려준 밥상이 평범한 밥상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맞게 일하면서도 최대한 밥상만큼은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밥상에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9첩 밥상이면 부족함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하늘 같은 남편이 먹는 밥상인데 후진 식당만도 못하다며 구박을 했고, 거기다 보태서 제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생각이 없다며 비하하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자기보다 일찍 잠드는 날이 있을 땐 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는 아직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잠을 쳐자고 있냐면서 잔소리를 1시간씩 하곤 했죠. 정말 저도 시모처럼 이혼 생각까지는 없으니 그럴 때마다 남편의 상판되기를 두들기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참았어요. 제가 꼭 자기보다 성공해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그날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남편을 봤다며 제게 문자로 사진 한 장을 보낸 거예요. 보내진 사진 속에는 당연히 제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제가 결혼 기념일 때 사준 정장을 입고요. 그런데
남편 옆에 찍힌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남편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 둘의 포즈를 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너무도 당연한 듯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춤을 팔로 감싸고 있었고 그 여자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그 사진 속 남편과 어린 여자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어요. 제 친구가 왜 사진까지 보냈는지 그 사진을 보자 이해가 됐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을 어디서 봤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쎄한 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물론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면 기분이 이상한 게 정상이겠지만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여자에 대해 뭔가 찝히는 것이 있는 것만 같아 기분이 묘했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더는 남편 대우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 그동안 그래도 남편이라고 참아가며 비율을 맞췄는데 그것을 모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그런 사진을 봤을 걸 전혀 알 리 없으니 제가 자기 비율을 맞추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자신을 무시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며 듣기 거북한 욕까지 퍼부어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떨어진다 생각하니 진짜 그런 행동만 한다면서 길 가다 마주친 여자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바람 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아무리 떠들고 욕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남편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손까지 올리더군요. 저는 이때 정말 확신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홀대했어도 단 한 번도 쌍욕을 퍼붓거나 손을 올린 적은 없었거든요. 만약 제게 남편이 평소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저를 욕하고 손을 올렸다면 저도 바보처럼 참으면서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고 듣도 보도 못한 욕이며 주먹을 쥐는 행동까지 하더군요. 저는 뺨을 감싸며 눈이 돌아가 네가 뭔데 날 이렇게 하냐고 앙칼지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게 이제 대들기까지 하냐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왜? 바람이라도 나서 이제 네 성에 나는 안 차니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갈기고 주먹을 쥐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주먹 내려. 한 번만 더 그랬다가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네 명예 실추는 물론 콩밥 먹을 각오해. 그런 각오 없인 내 몸 털끝 하나 건들 생각하지 마. 이게 진짜 미쳐 돌아가지고 감히 날 해코지 하냐? 감히 너 따위가? 넌 그럴 가치도 없어. 개만도 못한 것 주제. 남편은 제가 명예실추에 대해 거론해서인지 그제야 제게 가치도 없다고 읊조리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란 증거는 모조리 모아댔죠. 그런데 증거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어쩌다 집에 와도 핸드폰까지 단단히 걸어 잠궈 놓아서 바람피는 여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증거가 될 법한 건 다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에 집에 많이 들어와 봤자 이틀 정도였던 남편이 일주일 내내 휴가까지 내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저는 불륜녀랑 싸웠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남편의 끼니도 신경 쓰지 않았고 남편의 빨래며 남편의 이부자리까지 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게 그 많던 잔소리도 한 번 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알아서 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출근했을 때 집안 청소까지 모조리 해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 주말 남편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를 깨우더군요.
그러더니 결심이 섰다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잔소리도 안 하고 집안일까지 도우면서 안 하던 짓을 한 걸로 언지를 주었던 거라며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 이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사실 아직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제 성에 안 차 조금 더 모은 뒤 제가 이혼 소송을 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서류를 찢어버리고 등 돌리는 제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실토하더군요. 나 우리 학교 다니던 내 제자랑 만나고 있어. 만난 지 꽤 오래됐고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라고 느꼈어. 그리고 내 아이를 네가 아닌 그 여자가 가져줬으면 해서 나 이혼하고 관계 정리되면 바로 제자랑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내 발목 잡지 말고 이혼해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당연한 듯 여겨놓고 불륜이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네가 이혼을 입 밖에 꺼내. 이혼하자는 말은 내가 해. 넌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절대 합의혼은 없어. 재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랑 이혼하면 내가 네 앞길에 꽃이라도 뿌려줄 것 같냐? 그래서 이혼 요구하는 거냐고. 나 우리 결혼 생활 동안 너한테 참 많은 걸 배워서 순순히 좋게는 못 보내주겠는데 어쩌냐? 좋게 말할 때 합의 이혼해. 기간 길게 끌어 좋을 것도 없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난 지금 너랑 이렇게 말 섞고 있는 것도 유쾌하지가 않아. 이 집에 있는 일주일 중 내가 아주 티끌 만큼이라도 행복하면 좀 더 참아볼까 했는데 전혀야. 지옥굴에 들어온 것 같다고. 네 지옥굴에선 네 혼자 살아. 나까지 괴롭히지 말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은 할 거야. 내가 100번 양보해서 좋게 재산 분할하고 깔끔히 정리하고 싶으면 합의 이혼해.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하지 않게. 나 너 같은 파렴치한이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꺼져. 그리고 합의 이혼은 내 사전엔 없어.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이 자기가 이혼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알리기 위해 남편이 집을 나가든 말든 아랑곳 않고 집을 나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부모님을 앉혀두고 남편이 제자랑 바람이나 이혼을 요구한다고 말하곤 남편이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시댁에서였어요. 평소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두 분이기에 당연히 저는 말도 안 된다면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두 분 모두 너무 차분한 거예요. 저는 놀랍지도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고 그 말이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게 이혼 소송까지는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 손까지 포개어 잡으면서 제발 이혼 소송으로 끌고 가지는 말아달라고 말하는데 저는 뭔가에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순간 벙쪘어요. 알고 보니 시댁도 이미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이 바람 피고 있는 그 여자와 안면도 있는 사이더군요. 인사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미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할 거라고 말까지 다 해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말렸다고 하더군요. 이미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은 제가 있는데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이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도 완강했고 거기다 저와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냐고 그 핑계까지 댄 듯 하더라고요. 시모가 제게 합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해주고 저도 무시하는 남자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어차피 남편과 제 사이에서 몇 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둘은 부부의 연이 아닌 것 같다고요. 시부는 제 앞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사기 결혼을 당한 그런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 모두에게 큰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 앞에서 절대 죽어도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말한 뒤 뛰쳐나왔죠.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남편의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다녀온 사이에 자기 짐을 다 싸서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날 인생이 참 덧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네요. 저는 애써 지금의 상황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냈어요. 친정에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정말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고 남편이 바람을 펴 그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도 어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자신의 인맥으로 다 손을 써뒀더군요. 제가 아내 역할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제가 며느리 역할도 못하는 무능한 며느리라고 판사에게 편지까지 써서 그걸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감성파리로 싸워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런 조잡한 것이 통했다는 거고요.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인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부당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했어요. 남편은 재판 마지막 날 법원을 나오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좋게 합의혼 하자 했을 때 했으면 좋잖아. 이 멍청한 거사. 이래서 멍청하면 손해를 본다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혹시 알아? 너랑 딱 맞는 수준의 남자랑 만나서 고만고만하게 살 수는 있을지. 네가 줄 위자료는 잘 받을게. 재혼할 때 쓰면 딱 좋은 금액이더라. 이렇게 된 거 내 앞날에 꽃잎이라도 좀 뿌려줘. 염치 없는 짓 잘하잖아 너. 남편은 제게 비아냥거리고 행안히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분통이 터져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요. 어떻게든 제가 당한 수모들 전부 복수해야겠다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 노력을 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그 바람난 놈한테 피 같은 돈까지 토해내야 하는데 바람핀 당사자는 딴 년이랑 호의호식하며 잘 살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니 남편과의 접점이 전혀 없어져 복수를 할래도 쉽지가 않더군요. 거기다 어떻게 복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바보같이 허송세월만 보내다 복수고 뭐고 내 삶이나 잘 살자는 생각에 복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첩장을 하나 받게 됐어요. 실은 제가 하는 사업이 식품 사업인데 많지는 않지만 창업 문의를 받아 제가 하는 곳을 본점으로 사무점까지 낸 상태였어요. 저는 사명감으로 일하며 매년 시간을 내서 지점들을 돌아보고 다니며 돕기도 하고 교육도 틈틈이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소통이 참 잘 되어 친하게 지내곤 했죠. 그런데 사실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2호점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 사장님이셨는데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라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곤 해서 가까워질 틈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딸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식장에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 축의를 하기 전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머쓱하게 신부에게 인사를 했고 저를 발견한 2호점 사장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로 낯익은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는 기함했습니다. 바로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이었는데 바로 그 신랑이 제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네, 그 결혼식은 제 전 남편의 재혼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곧장 신부 대기실로 오느라 진열되어 있는 부부 사진을 채 확인하지 못해 신랑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신랑 이름도 너무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
그냥 동명이인으로만 생각하고 재수가 없네 하고 넘겼거든요. 게다가 신부와 신랑 촬영으로 전 남편이 뒤늦게 신부 대기실을 찾았고 저를 보고는 사색이 된 것이었어요. 저 역시 그날의 신랑이 전 남편인 것을 알고 정말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파렴치한이 재혼이라는 사실을 밝히긴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호정 사장님께 조금 무례하긴 했지만 질문을 했어요. 따님이 초혼이냐고요. 이호정 사장님은 조금 당황해 하시긴 했지만 맞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했죠. 그럼 사위가 될 신랑분이 재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요. 그 순간 신부 대기실에 있는 사람 전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진 이호전 사장님은 제게 이 무슨 무례냐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이호전 사장님께 전 남편의 모습을 다 털어놓았죠. 이식은 신부님에게는 생애 첫 결혼식이지만 신랑분에게는 두 번째 재혼식입니다. 당연히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저처럼 아주 나중에 배신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아이, 그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비 사위가 재혼이라니요. 아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제가 저 남자에게 부당하게 이혼당한 전 와이프라는 근거요. 저 인간이 저와 결혼 생활하던 중 사장님의 따님과 바람이 났고 사장님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인맥까지 동원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위자료까지 받아갔죠. 제가 무례한 줄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저 인간의 가면에 속아 나중에 따님이 배반을 당할까 봐 염려되어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행패야. 따라 나와. 따라 나오라고. 아버님, 이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제가 이따 다 해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해보게. 내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인가? 사실이냐고. 그게 저 여자는 제가 예전에 연애했을 때 그런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에요. 믿지 마세요.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일 뿐이에요. 분명 제 결혼식인 줄 알고 깽판을 칠 목적으로 왔을 거라고요. 딸아,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집에 가자꾸나. 그리고 자네, 다시는 내 딸과 만날 생각도 말게. 이 거짓으로 치장된 쓰레기 같은 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결혼식 날이고 하객도 하나둘 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허락을 못 하신다니요. 제 말씀을 믿으셔야 해요. 저런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네 놈이 말하는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바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본점 사장님이야. 우리의 인연이 네 놈을 알고 지낸 것보다 훨씬 길다고. 감히 네가 우리 가족 모두를 속여? 이 결혼은 끝이야. 파혼이라고. 점주님, 이곳까지 걸음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나 이런 무례함은 실망이 큽니다. 그럼에도 제 딸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과 평생을 약속하기 전에 막아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썩 유쾌하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시고 추후에 제가 연락드리죠. 저는 2호점 사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뒤 신부 대기실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을 뒤따르던 이전 시부모가 저와 딱 마주치고 말았죠. 이전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곳까지 어떻게 왔냐며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는 그런 이전 시부모님께 내 뒤통수 친 값 돌려주러 왔다는 말을 남긴 뒤 유유히 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물론 모르는 번호라 받았던 건데 전 남편 놈이었던 거고요. 전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고성을 질러댔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와서 깽판을 쳐놓고 사라지냐고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망쳐놓냐고
끝까지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악연이라고 마구잡이로 소리쳐대더라고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의 고성이 진정되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제 소신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 법. 너처럼 뒤통수 때리는 걸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은 더 크게 당하는 법인 걸 대학 교수식이나 됐으면서 모르냐고요. 네가 판 무덤에 네가 들어간 꼴이니 너무 노여워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니 제 말에 멍청한 게 자기 인생을 끝까지 망친다며 갖은 욕을 퍼부어대더니 제게 복수하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술에 진탕 취해서 찾아와서는 다시 다 돌려놓으라며 제 멱살까지 잡고 난리를 쳐댔어요. 다행히 주민 한 분이 제가 건장한 남자에게 멱살 잡힌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해 큰일은 면했어요. 하필이면 그 모습을 저희 엄마가 제 집에 가져다 줄 것이 있다며 들렀다가 다 보고 말았고 그날부터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전 남편은 한 번 더 찾아와 또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던 일이 생겨 저는 엄마의 말대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전 시부모님까지 대동해서 찾아오더군요. 이전 시부모님은 제게 아무리 그래도 함께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복수할 수 있냐며 제게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부모님에게 당신들처럼 무리가 한 사람 능욕하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고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왜 자꾸 찾아와서 행패냐고 받아쳤어요. 그런 제게 원래 이렇게 인성이 바닥이었냐는 말을 하길래 저도 이전 시부모에게 지지 않고 따졌어요. 너 원래 이렇게 인성이 바닥이었니? 뭐 일이 되바라졌어?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해대고 너 정말 못 쓰겠구나. 내 인성을 당신들이 논할 건 못 되지 않나요?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당신들이 벌인 일 당신들이 수습하고 알아서 사는 거지. 뻔뻔하게 남 탓이나 할 줄 알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네. 당신들 겉모습만 성인이지 정신은 아직도 철부지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더 죽치고 앉아있으면 확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이전 시부모는 돌아가고 그 이후 한동안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서 제 식당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셨어요. 또 이전 시부모나 전 남편이 찾아와 저를 협박하거나 괴롭힐까 봐요. 다행히 한 번 전 남편이 찾아왔다가 대차게 쫓겨나고 그 후로는 이전 시댁 사람들은 제 식당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심적 여유가 많이 생겨서인지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2호점 사장님 식당에 찾아가 사죄도 했는데 사장님이 결혼식 당시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말을 좋게 하지 못했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말라며 덕분에 이상한 놈 만나 고생하는 꼴은 면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되려 제게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2호점 사장님과도 정말 가까운 사이로 여전히 지내고 있답니다. 따님은 그로부터 2년 반 후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 시집을 갔고요. 전 남편은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파혼을 당했다는 소문이 났고 제자들에게 찝쩍거린다는 소문이 쫙 퍼져 파렴치한으로 낙인이 찍혀 그곳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일이 잘 풀리고 있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연 식당이 5호점까지 생겼고 최근에는 창업에 관한 강의까지 하게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악연이 지금은 마치 악몽을 꾼 것 같아요. 지금은 꿈에서 깨어나 다시 원래 제 생활을 되찾은 것만 같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어쩌면 제 앞을 꽉 막고 있던 전 남편 놈과 이혼하고 다른 사람도 구제해서 제 운이 트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2호점 사장님이 제 무례함을 용서한 뒤 되려 딸은 은인과도 같다며 매년 승승장구하라고 응원의 기도까지 해주는 덕이지 싶네요. 저는 앞으로 워커홀릭으로 일에만 몰두하며 지낼 생각이에요. 지금의 생활이 너무도 만족스러워 결혼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한 번 후회해봤으니 이제 제 삶에 열중하며 살아갈 차례인 듯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일에 만족하며 저를 위해 값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시청자분 모두 하시는 일 다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